안녕하세요, 홀로서기 이PD입니다. 드디어 2024년이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2023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을 돌아보면서 2024년에는 더 힘차게 홀로서기를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절대 광고나 사익을 위한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목적이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의 구매 경험이 있어서 조금의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금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테크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분야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의 끝은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으로 귀결될 거고 시드를 모으면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모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사? 어떻게 집을 사? 라고 이제 겁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시드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출이나 레버리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21년도에 지방의 작은 아파트 갭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유하고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매물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지 않고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본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할 때 반드시 먼저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번에 본 아파트 물건의 목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단기 임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그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좀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TM1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이제 강원도 양양 현남면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보면은 이제 2023년 7월에 사용 승인 난 아파트고요. 총 15층, 제일 높은 층이 15층이고요. 60세대가 지금 아파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고요. 실거주로 보면 상당히 투자 가치가 낮은 곳입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배운 건데 이 주택이 좋은지 아닌지 조금 합리적이고 쉬운 기준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인교자학인데요. 뭐냐면 직장, 인프라, 교통, 자연, 학군 이 5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5가지 우선순위가 전부 다 부합하면 엄청 좋은 매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보면은 교통이랑 자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기사문 해변이라는 바다가 있고 양양고속도로 톨게이트랑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로 나와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들어오기도 굉장히 편한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양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서핑이고 관광지죠. 그 중에서도 양양에서 가장 핫플인 곳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해변과 죽도해변이에요. 지금 여기 떠 있는 데가 TM1 아파트고 기사문 해변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죽도해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갑니다.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보면은 중강정 해수욕장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서피비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핫플인 중강 해수욕장 서피비치와 이제 죽도해변이 딱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엄청 좋은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단기 임대 하시는 분들, 서퍼분들이나 여름에 아니면 가족 단위나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단기 임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는 입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동일 매물을 다 묶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층 하나 있고 7층, 14층, 12층, 1층이 있습니다. 지금 가격 보면은 1층이 8,800만 원이고 3층이 9천만 원. 그 위부터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저희는 1억 미만인 1층이랑 3층만 보겠습니다. 일단 3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나름 이제 깨끗하게 다 되어 있죠. 인덕션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좀 깔끔해 보이네요. 식탁도 있고 1층에 대한 사진은 별로 없는데 외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생각보다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1층은 화장실이 좀 엄청 구식이고 인테리어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데에 들어가면은 단기 임대를 위해서 조금 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한 번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나 실제 주민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호객노노라는 곳입니다.
호갱노노의 TM힐 치면은 기사문의 TM리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14평이죠. 이제 보시면 이 댓글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세컨하우스 가지고 있었는데 개통되고 퇴근 후 출발하면 1시간 50분입니다. 엄청 좋은 평을 7달 전에 남겨줬어요. 생각보다 최신 정보니까 조금 신뢰할 만 하겠죠. 그리고 보면은 오션뷰입니다. 와, 여기서 베란다에서 이런 오션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중층 이상은 오션뷰가 나오고 저층에서 호스에 따라 나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 아까 이제 실거래를 다시 보면은 이거 호가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들을 보면은 층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은 이유가 저층일수록 이제 오션뷰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좀 습득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호가가 집주인이 팔고 싶어 하는 금액이에요. 꼭 이 금액으로 거래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거래가를 보는 거예요. 2층짜리가 최근에 10월에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1층 같은 경우는 8월, 7월에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3층에 들어갈 건데 한 층 차이가 1,500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8,800인데 그러면 이건 조금은 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딱 2달밖에 안 됐고 2달 사이에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본인이 팔고 싶어서요. 그 금액에. 그래서 이제 실거래 확인과 호가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나서 임장을 다녀오면은 조금 더 유연한 좀 대처를 가능하고 원하는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 기반을 당연히 하고 스터디를 하고 다녀온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임장을 갔다 온 것은 정보를 이렇게 얻고 싶어서예요. 첫 번째는 이 매매가가 과연 적당한가? 두 번째는 단기 임대 수요가 진짜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내고가 가능한가? 네 번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네 가지 기준을 잡고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매가가 적당한지를 얘기해 보는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매물들을 보면서 중개사분하고 대화를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층 매물을 보면서 물어봤던 거는 소유주가 어디 사는지, 언제쯤 내놨는지, 판매에 대한 적극성,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사시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시고 내놓은 지도 조금 됐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월 1일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계속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에가 굉장히 괜찮게 돼 있더라고요. 냉장고라든지 인덕션, 에어컨, TV,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보수가 되어 있었고 그 집기까지 다 통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매매가가 지금 9천에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8,500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전화로 혹시 500만 원 내고 가능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500만 원 제가 내고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고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8,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협의를 받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금 흐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익 목표를 정해봐야겠죠. 저는 이 아파트를 통해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 기본으로 유지되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지금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8,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현재 나온 건 9천만 원이지만 그런데 이제 플러스로 이제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요. 중개사 수수료나 등기비, 그리고 등기를 제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조금 번거롭고 잘 모르니까 보통 법무사를 맡기는데 법무사 대행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부대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9천만 원 정도라고 들어가는 걸 예상되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가 8,500만 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킵니다. 생애 최초로 하시려면 80%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애 최초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한 70%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8,500만 원 70%는 5,950만 원인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5%라는 이자를 설정해보고 30년 정도의 균등상환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월 이자만 월 25만 원 나오고요. 상환금은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년 기준. 그랬을 때 대충 합치면 40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관리비가 직접 여쭤보니까 다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5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정한 목표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월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야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외부로 돌아와서 월세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쉽게도 월세 매물이 없네요. 그러면 실거래에서 월세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2023년도에 500에 45만원, 500에 40만원. 저희는 그러면 대충 500에 40에서 50만원 정도 월세를 맞출 수 있는 매물이고, 단기 임대로 했을 때는 보증금 없이 거의 100만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목표했던 50만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좀 더 비싸게 하면 150만원까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9천만원에서 약 6천만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의 제 실제 현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투자를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 투자를 스터디했던 목표는 시세 차익이 절대 아니고 이제 단기 임대로 어느 정도 월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본인 상황에 맞춰서 3천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면은 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본을 불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다가오는 시스템 밟아가면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2024년에 저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제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에 세운 새로운 목표나 어떤 부동산 공부나 재테크 등의 다양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같이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